왜냐면 내신 수업을 오지 않지만 내신을 문제를 풀긴 풀겠다 이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자, 3단원부터는 이제 읽기 방법이 나와요. 읽기 방법.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사실적 읽기를 보는 거고, 이게 또 내신에 많이 응용이 돼, 좀 이 파트가.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안 익혀놓으면은 되게 좀 선택지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긴 한 번씩 보는 게 좋아요. 사실적 읽기 자체는 뭐냐면 그냥 글에 드러나 있는 내용 자체만 파악하는 걸 말해요. 글에 드러나 있는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2단원을 넘어가면 추론적 읽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내용으로 안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이제 추론적 읽기고, 사실적 읽기는 그냥 말 그대로 드러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쌤이 계속 말하지만 2학년 독서 교과서의 단원명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출판사별로 어떤 글을 실었느냐만 차이가 있고 단어명은 다 똑같고 배우는 내용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실적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 구조는 뭐냐면 우리 그 전개 방식 있죠. 우리 막 비문학 같은 것도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 방식 그리고 서술 방식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적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이없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론적 읽기의 속성을 갖다 놓고 다음 중 이 글을 읽는 방법으로 다른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내신에서 많이 낼 수 있는 장난이니까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놓으시죠. 자,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커피 이야기 와보세요. 자, 얘는 일단 설명문이에요. 커피에 미쳐있는 사람이 이제 이 커피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쓴 설명문이다라는 거죠. 설명문. 자, 근데 설명문은 진짜 말 그대로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태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주관을 좀 배제하고 레알 정보 전달로 쓴 글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이 엄청 무겁지는 않아요. 보통 막 내 주장을 하고 내가 뭔가를 설득하겠다라고 하면은 묵직해지는데 이제 뭐 설명문은 그런 글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가볍게 그냥 처음과 중간과 끝 이렇게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러프한 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커피를 제대로 쓰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커피가 어떻게 우리의 컵까지 오게 되는지 그 가공법, 가공 과정 이걸 설명한다라고 보면 돼요. 과정. 그래서 우리가 뭐 몇 단계에서 뭘 하고 몇 단계에서 뭘 하고 어느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란색 형광펜 하나 정해서 커피의 과정만 우리가 한번 좀 표시를 해볼게요. 나머지 것들은 다른 형광펜을 쓰고. 그래서 노란색 형광펜으로 어떤 이런 가공 단계 과정 이걸 한번 일관적으로 쳐봅시다. 그래서 한눈에 보이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처음 부분 1문단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가장 1순위다라는 거예요. 자, 현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쵸. 우리가 마시는 커피, 그 이제 물로 내린 것과 생물학적 커피죠. 그 커피라는 그 식물 자체의 시작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어서요. 그쵸. 보세요. 그러니까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달라. 그럼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 어떤 비유적 표현을 써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인간, 즉 사람이란 그 사람 그 자체와 생물학적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개념으로 배우는 인간이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그냥 좀 비슷한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우리에게 좀 흥미롭게 지표를 하고 있는 거죠. 커피가 달라. 인간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 이어서요. 자, 즉 재진줄이죠. 즉 생물학적 커피. 이 사람이 의미하는 거는 바로 생두래요. 생두. 내가 그 콩의 상태인 거죠. 콩. 이어서 음.
그쵸.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여러 가지 향이 나고 뭔가 갈색의 약간 다양한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는 마시는 커피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생물학적 커피라는 거는 그냥 가수확한 생두로 회색에서 흰색에 향도 없고 쓰기만 하다라고 해서 지금 차이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문단은 두 커피의 차이점을 부각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생두 자체는 향도 없고 쓰기만 하고 색깔도 거의 없는데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색깔도 다양하고 향도 많아진다라는 거네요. 자, 바로 이제 본론 중간으로 봅니다. 자, 이 문단 읽어볼게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네. 자,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건식법과 식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뭐예요? 분류의 서술 방식이죠. 분류.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 분류죠. 분류. 이해가요? 자, 보세요. 자연식이라고 불리는 건식법은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해서 지금 건식법 이야기로 들어왔어요. 자, 건식법 한번 읽어봅시다. 네, 보세요. 지금 단계 나오기 시작했죠. 노란색 들어가 볼게요. 건식법의 첫 단계는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즉 체리를 수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쵸? 1단계는 일단 수확하는 것. 그쵸. 방법은 다양할 수 있대요. 이어서요. 자, 수확한 체리는 세척 과정을 거쳐서 키즈를 통해 잘 익은 것, 덜 익은 것, 손상된 것으로 선별한대요. 자, 첫 번째는요. 1단계 수확이었고요. 자, 2단계는 세척하고 같이 묶은 거야. 세척 플러스 선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키질이라는 거 우리 옛날에 막 그 애들이 밤에 실수하면 이렇게 키 씌워가지고 소금 밖에 오고 이런 거 알아? 들어는 봤니? 그런 거 들어봤어? 애가 밤에 이제 그 실수를 한 거야. 이불에 오줌을 싸면 이렇게 키를 이렇게 씌우게 해서 거기다 소금 받아오라고 했단 말이야. 옛날은 아니고 약간 막 나보다 더 전 시대? 그러니까 나도 막 그런 말을 듣고 자라긴 했었단 말이지. 근데 그때 그 키가 이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뭐 이렇게 탕탕탕 치면은 뭐 껍질만 남고 막 이런 것들. 아무튼 선별하는 게 2단계래요. 벌써 다 했어? 빠르네. 그니까. 이어서요. 먼지. 그쵸. 두 번째 단계까지 나왔어요. 이제 3문단으로 가봅시다. 이어서 나올 것 같아요. 자, 무슨 과정? 3단계 나오고 있어요. 3단계는 바로 건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체리를 건조한대요. 세척했고, 선별했고, 이제 건조한대요. 자, 이어서요. 왜냐면 우리는 커피를 재배하는 국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커피를 말리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 비유해서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유추라고 하죠. 공통점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거. 즉 우리는 고추 말리는 광경은 많이 보고 자랐잖아. 그러니까 커피도 똑같아. 그렇게 말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음. 네, 네. 음. 네.
자, 지금 보니까요. 건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가장 이상적인 거는 12.5%의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말리는데 보통 2, 3주가 걸린대요. 그러나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4주까지 말릴 때도 있다라고 해서 뭔가 이게 기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대조라고 할 수 있겠죠. 대조. 기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즉 대조의 표현 기법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기후나 규모에 따라서는 이런 차이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문단에 들어와서는 3단계 체리 건조를 얘기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약간 흐름이 살짝 끊기잖아요. 장이 넘어와서 건식법의 3단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이어서 봅시다. 그냥 이거는 그냥 문제에 많이 이용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봅시다. 그렇죠? 어떤 단계가 뭐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늘 문제에 많이 등장하니까 이거는 별표 쳐놓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 그쵸. 이게 가장 최적의 상태래요. 이어서요. 자, 4단계 나왔죠. 자, 4단계는요. 저장이래요. 저장. 자, 근데 뭘 저장하는 거야? 체리를 저장하는 거야. 이거 왜 강조하는지 알죠? 나중에 이제 체리에서 뭐 껍질 벗겨내면 또 생두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여기까지는 체리인 거야. 그쵸? 체리를 저장을 했어요. 사일로에. 자, 5번째 단계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공장에서는 기계를 사용하여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낸 후에 여기까지가 5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5단계는 뭐냐면요. 체리에서 생두가 드디어 나왔어요. 생두로 분리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체리가 아니라 생두를 이제 우리가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6단계 나오죠.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는다. 이게 6단계네요. 즉 얘는 이제 체리 선별이 아니라 생두 선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두 선별, N, 등급별 분류니 그냥 분류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생두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진짜 은근히 이게 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중요하다고요. 문제 풀 때. 이어서 왜냐면 우리 건식법은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뭐 돈도 많이 안 들고 뭐 기계도 어쩌고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앞부분에. 건식법이 조금은 더 좀 손이 덜 가고 나름 가성비 있는 방법인가 봐요. 자, 이어서요. 자, 이런 것도 당연히 문제에서는 이용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외울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거 다 지문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많이 활용되니까 늘 그냥 눈여겨보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문 다 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오문단 들어갔더니 뭐가 나왔어? 이제는 습식법이 나왔어요. 새로운 방법. 자, 이어서요. 자, 지금 장점 나죠. 시식법은 돈이 많이 들어. 이건 단점이지만 어쨌든 건식법보다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고 훼손이 적다라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대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단점이겠죠. 자, 이제 6문단부터는 계속 습식법의 단계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가보자고. 자, 1단계는 역시 체리 수확이에요. 똑같죠? 1단계는 체리 수확. 이쯤 되면 이제 건식법, 스틱법도 비교를 좀 해줘야겠죠?
근데 두 번째, 친절하게 알려줬어.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그럼 1단계, 2단계는 동일하다는 거야.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친다. 이게 바로 2단계인 거죠. 자, 무엇을 아직 체리죠? 체리를 세척하고 분류한다. 이건 나중에 종이에다가 써보면 딱 눈에 보이겠죠? 건식법과 수치법의 뭐 공통점 어디부터 달라지는지. 그렇죠? 자, 이어서 볼게요. 이 선별하는 게 이제 분류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나와버렸죠? 그 다음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다?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대요. 자, 이게 3단계인데 이게 체리, 껍질, 과육 제거. 근데 이게 건식법에는 없었어요. 그쵸? 이게 바로 좀 별표. 건식법에는 없는 식식법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겠네요. 그게 나오죠, 근데? 이어서 네, 네, 그쵸. 그 다음요. 네. 그래서 이런 껍질을 제거하는 시기가 품질에 영향을 주니까 좀 중요하겠네요. 자, 7문단 가볼게요. 새로운 단계 나올 거예요. 자, 4단계 나왔죠. 자, 4단계는 뭐야? 과육을 벗겨낸 생두 벌써 나왔어. 벌써 생두야. 생두는 2차 분류를 한대요. 2차 분류. 아까는 이제 체리를 분류했잖아. 그쵸? 이어서 한 번 더 제거하는 거네. 그치? 1차에서 아직 덜 됐을 수 있으니까 2차 분류 과정에서 아직 과육이 안 벗겨진 건 다시 한 번에 탈탈 털리나 봐요. 자, 이어서요. 자, 지금 몇 번째? 이제 5단계 왔죠. 자, 5단계는 다시 세척이야. 2차 세척이죠. 2차 세척. 아까 한 번 씻었는데 또 씻는데 이제. 자, 그 다음요. 자, 6단계에 나왔죠. 생두를 발효시킨대요. 며칠 동안.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두에 남아있던 끈적끈적한 점액과 속껍질이 용해된대요. 아, 이때 녹아서 없어지나 봐. 그렇죠? 발효 과정에서 또 몇 가지 약간 좀 불순물이 걸러진대요. 발효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잘못하면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진 데 걸리는 시간은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24시간 내지 36시간이 걸린다.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에는 얇은 은색의 망만이 남게 되며 미끈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서 손으로 만져보면 조약돌과 비슷한 느낌이다. 이때부터 이제 회색인데 이제 반들반들한 상태가 되나 봐요. 자, 이제 8문단 가보자고 읽어봅시다. 이 정도 되면 진짜 커피 마시는 거 약간 죄악이야. 그쵸? 자, 3차 세척이에요. 아니, 물을 이렇게만 있으면 되냐고. 그치? 그래서 요즘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 막 환경에 오염을 많이 미치는 그런 또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산업이 또 따로 있대. 그런 이제 농업, 축산업 이런 거에서도 예를 들면 뭐 소고기 하나 키우는데 엄청 막 오염이 많이 된다며. 근데 또 개들이 그렇대. 갑각류. 갑각류도 또 먹을 때 진짜 약간 환경 파괴 많이 되고 아보카도 이것도 엄청 그렇대. 커피도 이 정도 되면 물 낭비 너무 심한 것 같아. 자, 이어서요. 무조건 건식으로 먹어야 돼. 그다음
네, 어쩔, 그쵸? 그 다음요? 네. 자, 이번에 8단계 나왔어요. 자, 이제 드디어 건조를 하네요. 여기서 건조를 하네요. 그치? 8단계는 생두를 건조하는 단계예요. 햇볕과 기계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햇볕에서 말릴 때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공통점 부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넓은 콘크리트 판이나 돗자리를 사용한다. 생두를 2 내지 10cm 두께를 펼쳐놓고 자주 뒤집어 골고루 마르도록 해준다. 8일에서 10일이면 말리는 작업이 끝난다. 거대한 커피 농장에서 수확한 많은 양의 생두를 상하기 전에 건조하려면 드라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친 생두는 은색 막에 쌓여 있어서 영어로 막을 의미하는 파치먼트를 붙여 파치먼트 커피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건조 작업을 지금 얘기를 했죠? 자, 이제 구문단 가볼게요. 네. 진짜 여기서도 야비하죠. 건식법과 지금 습식법이 같이 나왔어요. 큐어링이라는 단계를 거친대. 그럼 일단 우리가 습식법을 보고 있었잖아. 습식법에서는 9단계야. 그쵸? 습식의 9단계가 바로 큐어링이에요. 큐어링. 저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건식은 몇 단계 나왔는지 봅시다. 건식은 6단계까지 나왔었죠. 그럼 건식으로서는 7단계야. 그쵸? 건식으로서는 7단계가 바로 큐어링인 거야. 이렇게 반응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은색막이 이 과정에서 벗겨지고 먼지와 불순물이 제거된다.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것은 기계를 사용해 속아낸다. 도매상들이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생주에는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이 매겨진다라고 해서 보니까 사실상 큐어링 하고요. 마지막에 또 분류하죠. 그쵸? 사실 이것도 단계지. 생두는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이 매겨진다. 여기도 사실은 습식으로 따지면 10단계 한 번 더 분류. 그쵸? 건식으로 따지면 7, 8단계 한 번 더 분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분류. 이렇게 길고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것은 뭐야? 생두죠?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니다. 회색빛을 뗀 흰색의 풋내가 난 상태이다. 생두는 로스팅 또는 배전이라고 하는 복면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커피 원두로 재탄생한다라고 마지막 단계 나왔죠. 자, 로스팅을 겪어야 된대요. 로스팅. 자, 그럼 이거는 습식으로 따지면 11단계 로스팅이고요. 건식으로 따지면 9단계 로스팅인 거죠. 오호. 로스팅이란 자 이거 뭐야 정의죠 정의 뭐뭐랑 하고 알려주는 거. 자 정의의 서술 방식이 쓰였네요. 생두를 10분 내지 20분간 섭씨 180도 내지 250도에서 볶으면 생두에 들어있는 과당 등의 당분이 캐러멜화되면서 커피 기름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캐러멜화는 어린 시절 불량식품의 대명사 뽑기, 달고나죠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라고 해서 지금 봐봐. 이 사람께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를 못할까봐 비슷한 무언가를 알려주는 유추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죠. 아까 고추 말리는 것도 그렇고. 설탕을 세로 된 주걱에 담아 불 위에 올리며 설탕이 녹으면서 구수한 향기가 나는 갈색 액체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캐러멜화이다라고 해서 로스팅을 알려줬네요. 자, 이어서 11분간 읽어봅시다. 네. 음. 되게 중요하죠. 로스팅은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서 이루어진대. 우리 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난 세계지를 했었거든. 그 세계지 보면은 그 커피를 생산하는 그 나라들의 벨트가 있어. 주로 보면은 약간 좀 브라질 같은 곳, 아프리카 같은 곳, 약간 좀 덥고 열대기 이쪽에서 많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좀 잘 사는 나라를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로스팅은 소비국가, 즉 약간 좀 돈을 많이 쓰고 커피를 주로 마시는 국가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요. 자, 이유죠. 첫 번째 이유 나왔어요. 일단은 어쨌든 뭐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이런 것도 잘 체크해야 돼. 브라질은 있어.
로스팅을 마친 커피 원두를 다시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하면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인 커피가 된대요. 자, 여기까지 본론이었고요. 이제 끝부분이죠. 마지막 문단입니다. 읽어볼게요. 음, 그렇게요. 그래서 글쓴이 소개가 나와 있거든, 교과서에. 이 사람이야, 봐봐. 식도락기 슈퍼스타 30. 세계는 밥. 되게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쵸? 아, 웃고 있잖아. 그치? 자, 됐어요? 일단 뭐, 단계 뭐 그렇게 겁먹고 있나? 어차피 뭐, 지문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뭐, 조심해야 될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좀 포인트 되는 부분, 그리고 단계 같은 것들 좀. 근데 이것도 뭐 다 글에 있는데, 뭐.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꼼꼼히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학습 활동 한번 채워볼까요? 뭘 물어보고 있는지 한번 빠르게 채워볼게요. 넘겨봐, 학습 활동. 바로 뒤에. 없어? 있죠? 정시 파이터반이 17명이 넘어. 짱이지. 근데 그